신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서류 냈는데 계속 대기 중이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 대기자만 수십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분은 한 번에 합격하고 어떤 분은 몇 년째 연락조차 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아주 쉽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그래서 나는 그동안 계속 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겠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늦게 지원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을 더 뽑는 게 아닐까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먼저 신청한 순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정보를 알고 방법을 아는지 그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해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종류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엔 공공근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멘토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서류는 냈는데 연락이 안 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합격하는 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분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빠릅니다. 모집 공고가 뜨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지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에 이런 자리 나온대요.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 하나가 그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한 가지 일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공공형 일자리만 생각하십니다. 앉아서 일하고 시간 짧고 가까운 곳이면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5대1 많게는 7대1까지 올라가죠. 반대로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조금 더 활동적이지만 월급도 많고 오히려 경쟁률이 낮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든 일은 못해. 이렇게 한정 지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을 압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한 해에 한 번만 모집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기본 모집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중도 포기잖아. 긴급 충원을 위한 추가 모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서류 내고 일주일 만에 바로 출근했어.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지역을 바꿔봅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마다 경쟁률이 다릅니다. 어동은 이미 마감인데 옆 동은 아직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죠. 버스 한 번 더 타고 옆 동네로 갔더니 바로 뽑혔어요.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출근 가능 지역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저 물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 혜택을 함께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자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그대로 받고 일자리 급여와 주거급여, 교통비, 의료비 감면 등을 합치면 실제 체감 소득이 훨씬 커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에 일자리 급여 더하니까 월 1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노후 자금의 핵심은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박 어르신은 공공형 일자리만 계속 지원했지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복지관 상담사의 권유로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꾸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하루 3시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인데 힘들지 않고 보람도 있다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오전만 가능해요. 라고 고집하다가 한 번만 시간대를 받고 오후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 다음 주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부산에 사는 한 어르신은 우리 동네는 이미 마감이라서 포기하려다가 복지관 직원이 알려준 옆 동네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요? 그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괜히 기다렸구나. 그분의 한마디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이분들 모두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르게 시도해 본 것 뿐이었어요. 정보 하나, 태도 하나, 타이밍 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시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한 번에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가장 빨리 뽑히는 일자리 종류와 합격 요령, 그리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분께 꼭 필요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인 일자리에 빨리 붙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빨리 뽑히는지, 그리고 경쟁을 피하는 똑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공공형 일자리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보 하나만 알아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또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먼저 공공형 일자리.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죠. 주민센터, 공원, 복지관,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서류 정리, 안내, 환경 정비 같은 비교적 단순한 일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업무가 가벼워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5명이 지원하면 1명만 붙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빠른 지원보다 정보의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새 모집이 시작되기 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이번에 모집 예정인 자리가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해도 미리 등록을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걸 먼저 아는 분들이 늘 한 발 앞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이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청소나 정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복지시설 지원처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수도 높고 근무 기간도 길어요. 무엇보다 경쟁이 덜합니다. 실제로 합격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혹은 시장형 일자리. 카페나 작은 매장, 행정사무보조, 택배 분류 지원 같은 기업 연계형 일자리입니다. 민간 기업과 협력하기 때문에 근무 조건이 다양하고 급여도 높은 편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신 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생각보다 채용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책임감과 출근 성실도를 높게 봅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젊은 층보다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령은 시간대와 지역의 유연함입니다. 오전만 가능합니다 보다 오후도 가능합니다라고 쓰면 합격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또 우리 동네는 마감됐어요 라고 해도 조금만 발품을 팔면 옆 동네, 다른 구에서는 아직 모집 중입니다. 출근 가능한 거리만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 포기자 자리를 노리는 것. 매년 초에는 경쟁이 높지만 3월부터는 사정상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때 바로 추가 모집이 열리죠. 이건 복지관에 가만히 있어선 모를 정보입니다. 혹시 이번 달에 추가 모집이 있나요? 이 한마디로 기회를 잡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네트워크 활용하기. 주민센터는 공식적인 창구지만 복지관은 현장의 정보를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결혼이 났는지, 어떤 기관이 사람을 찾는지 그 정보를 매일 주고받기 때문이죠. 복지관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분들이 먼저 추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 어르신은 작년에 3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번째 지원에서 바로 붙었죠. 비결은 단 하나, 사회 서비스형으로 바꿨기 때문이야. 아이 돌봄 보조로 근무 중인데 몸은 가볍고 마음은 따뜻해졌다며 웃습니다. 또 다른 이 어르신은 시간대를 오후로 바꾼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오전에 경쟁이 몰리지만 오후 자리는 지원자가 적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합격 소식을 들은 거죠. 경남의 박 어르신은 우리 동네는 다 마감됐대서 포기하려다 복지관에서 옆시군 연결해줘서 바로 됐어요. 이분의 한마디가 핵심을 말해줍니다. 찾아가면 알려주고 묻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결국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정보와 태도입니다. 조금 더 물어보고 조금 더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먼저 합격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쓰이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아니면 민간형?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일자리별 합격 전략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어르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당신의 노후가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